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ITQ 한쇼 네오 버전으로 최신 기출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ITQ 한쇼 2022년 8월 정기검정 A형 1교시 문제. 한쇼도 시험 당일날 문제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으로 소요시간 시험에 주어지는 시간이 60분이에요. 60분 내에 시간 내에 많은 점수를 득점할 수 있도록 풀이 순서는 전체 구성 다음에 슬라이드 1, 2, 3, 4, 5, 6 6개 슬라이드 작성해야 되는데 다섯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 순서를 바꿔서 풀이 과정 설명드릴게요. 자, 시험장 환경으로 진행 절차 설명드리면 바탕화면에는 ITQ 수험장 더블클릭하세요. 수험번호 입력 로그인하라 라고 감독쌤이 안내를 해요. 그러면 수험번호 이렇게 입력하시고 이 수험번호를 복사를 하셨다가 나중에 파일명 설정할 때 활용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확인 누르면 컴퓨터가 비활성화 되어지고 문제지를 나눠주는 시간이 진행되어지는데 과목이 섞여 시험을 보기 때문에 과목별 한시호 시험 보시는 분 손드세요. 문제지 배포받고 엑셀 시험 보시는 분, 파워포인트 시험 보시는 분 문제지 다 배포하고 난 다음에 감독쌤이 컴퓨터 조작해서 전체적으로 컴퓨터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줍니다. 절차 생략하고요.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 키세요. 한쇼 더블클릭해서 실행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오 버전 구하기 좀 힘드신 것 같아서 트라이얼 버전을 제가 정보박사 컴퓨터 자격증 카페에 올려드렸어요. 그 카페에 방문하셔서 프로그램 다운받으셔도 돼요. 자, 문제지를 살펴보게 되면 수험자 유의사항 부분에 고정적으로요 답안 파일의 저장 위치는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이렇게 정해져 있고 저장하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으면 새 프레젠테이션 부분에서 한컴 오피스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장해야 되니까 표준 도구 상자에 있는 요 저장 아이콘 클릭을 한 다음에 다른 저장 대화 상자 실행되어지면 저장 위치는 내 PC의 문서에 ITQ 더블 클릭한 다음에 파일 이름은 복사했던 수험번호 붙여넣기 한 다음에 빼기 본인 성함 시험장에 세 가지 꼭 들고 가셔야 돼요. 신분증, 수험표 그리고 볼펜 하나 들고 가셔야 돼요. 저장 클릭 저장됐습니다. 다음으로 그 과목 단위별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한 요구사항이 틀린데 파워포인트하고 한쇼와 같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같은 종목이거든요. 한쇼는 한컴 오피스에서 만든 프로그램,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든 한컴 오피스 제품군의 프로그램이고 파워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MS 오피스 제품군 내에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같은 종목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전체 구성 슬라이드 크기는 A4 고정이고요. 슬라이드 마스터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서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표시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슬라이드의 크기 자체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이 서식 부분에서 서식 탭에서 슬라이드 크기 여기 찾아지죠. 모양은 서식입니다. 서식 탭에서 슬라이드 크기 클릭한 다음에 쪽 설정 선택하세요. 쪽 설정 선택한 다음에 용지 종류를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A4 용지만 물어줘요. 요구 조건이 A4 용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클릭 이렇게 합니다. 최대와의 맞춤은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맞춤 확인 선택을 하면 너비가 요 맞춤 확인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너비가 약간 줄어들어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은 보기 탭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합니다. 보기 탭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하게 되면 슬라이드 마스터 환경으로 넘어가시면서 레이아웃 목록 중에 세 번째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지 보지 말고 제가 설명드리는 절차대로 그냥 공식화해서 연습하세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제목 상자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요 꼭지점이 끝에 맞춰지게끔 요렇게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이 너비 값을 슬라이드 크기 너비에 맞게끔 넓힙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지를 보고 이제 그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진행할 텐데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이 진행되어지는 대상은
6개 슬라이드 중에 첫 번째는 적용 안 해요. 그래서 표지 디자인을 건너뛰고요. 목차 슬라이드를 참조해서 세 가지, 제목 밑에 깔리는 도형, 사각형 깔려있고, 2개 도형 꼭 포개지는 것도 있어요. 한쪽 모서리에 달린 사각형이 포개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로고 이미지, 오른쪽 하단에 슬라이드 번호 표시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문제지를 참조해서 이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세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글자 상자 위에다가 해당 문제 출력지 참조해가지고 먼저 삽입된 게 사각형이 삽입되어 있어요. 네. 먼저 사각형을 하나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삽입하기 위해서요. 네. 해당 이 편집 탭에서 여기 도형 목록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사각형 섹션의 첫 번째 거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로요 눈대중으로 크기값 대략적으로 이렇게 삽입을 하고 첫 번째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는 2가지 수정을 하는데 삽입된 도형과 관련된 편집은 여기 해당 탭 도형과 관련되어진 편집 편집 탭의 리본 메뉴 중에 채우기 색깔요. 요 채우기 깡통을 먼저 펼치번도 눌러가지고 좀 연한색, 밝은색 문제지는 컬러가 아니라 흑백 문제지입니다. 그래서 색상 자체가 구분 안 돼요. 어둡다 밝다 정도밖에 구분 안 되는데 추천은 황녹색 계통, 요 녹색 계통에 있는 색깔 중에서 위에서 세 번째 거 정도 약간 밝은 건 강조사 멜론색 80% 밝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가 꼭 없음을 요구해요. 현재 테두리 있으니까 해당 요 선택한 다음에 선 스타일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선 종류 자체를 없음으로 여기 첫 번째 거 없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버리세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후에 삽입하는 도형은 테두리가 없음이에요. 자, 한쪽 모서리에 달린 사각형 편집에 도형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해당 여기 사각형의 세 번째 거 한쪽 모서리에 달린 사각형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눈대중으로 가늠해서 이렇게 포개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 어두운 색깔로 그래서 여기 깡통 채우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어두운 색깔은 첫 번째 거 선택할게요. 자, 색깔은 구분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밑에 깔려있는 글자 상자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도형 맨 위로 올라오게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없으면은 해당 요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맨 앞으로 여기 있어요. 맨 앞으로를 클릭하세요. 맨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 글자가 보여야 됩니다. 자, 제목 글꼴에 대한 조건은 전체의 구성에 주어져 있어요. 굴림의 40의 흰색 이렇게 돼 있어요. 표준 도구 상자에 있는 글꼴 서치에서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그리고 크기 40 엔터 그 다음에 글꼴 색깔 흰 색깔 글꼴 색깔 글자 색깔 흰 색깔 이렇게 하고 가운데 맞춤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 로그 삽입해야 되는데 하단 로그는 편집의 그림요 편집의 그림에서 그림 넣기를 선택합니다. 자, 대상 자체는 내 PC 문서의 ITK 폴더에 있는 픽처 폴더 안에 이 픽처 폴더에 이미지 없는 경우에도 아랫단에 제가 설명 문구에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지를 아래쪽에 설명란에 그 카페에 가셔가지고 다운받은 다음에 종이로 인쇄하셔도 보시면서 설명드리면서 따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장에서도 문제지가 종이로 주어집니다. 로고 1 AB 주식회사 넣기. 자, 삽입되어진 해당 그 이미지의 배경 회색 꼭 투명하게 요구를 하거든요. 해당 그림 개체에 대한 리본 메뉴에서 그림에 대한 그 색깔 자체는 여기 색 조정을 클릭을 한 다음에 색 조정을 클릭한 다음에 투명한 색 설정 선택하고 마우스로 요 배경을 클릭하게 되면 투명하게 처리되어지고요. 크기를 한 반 정도 줄여요. 여기 오른쪽 모서리 단 조절점을 이렇게 우측 상단으로 들어간 다음에 반 정도 줄이고 해당 좌측 하단에 있는 여기 날짜 글자 상자 위에 포개면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맞아질 거예요. 출력 형태가 같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게 오른쪽으로 좀 더 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번호 영역 상자를 선택한 다음에 번호 영역 상자에서 해당 글꼴의 크기를 문제지는 조건은 없지만 16을 추천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상자 색깔요 글꼴의 색깔을 검정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번호 표시하는 부분 자체는 입력을 선택하신 다음에, 입력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그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있어요. 슬라이드 번호라고 있어요. 이렇게 슬라이드 번호니까, 네, 슬라이드 번호를 입력해서 클릭을 한 다음에 해당 머릿말 꼬릿말 재화상자가 실행되어지면 슬라이드 번호 체크박스 체크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제목 슬라이드 표시하지 마라. 꼭 요렇게 요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절차를 그냥 공식화하세요. 슬라이드 탭에서 슬라이드 번호 체크, 제목 슬라이드 표시하지 마라, 모두 적용 클릭. 자, 그러면은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 끝났어요.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닫기를 눌러가지고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목록을 클릭한 다음에 엔터키를 5번 누르세요. 이렇게 해서 전체 슬라이드 개수가 6개가 되게끔 하면 전체 구성에 대한 조건은 충족이 되어졌고 배점 60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네, 슬라이드 총 6개 작성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표지 디자인인데 배점이 40점밖에 안 돼요.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 배점 60점. 세 번째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배점 60점. 네 번째 표 슬라이드 배점 80점. 다섯 번째 차트 슬라이드 배점 100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도형 슬라이드 배점 100점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네, 소시간 대비 배점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다섯 번째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슬라이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네,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차트 삽입되어 있고, 밑에는 차트 하단에 이미지와 같이 표 그리게끔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해당 그 제목부터 먼저, 네, 출력 형태를 보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제목 입력 상자 클릭을 한 다음에 제목 3점 세계 에어컨 판매량 현황이라고 내용 입력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차트를 살려야 되는데 차트 살리면 입력입니다. 입력에 표 옆에 보면 차트라고 있어요. 이 차트를 클릭합니다. 차트를 클릭. 자, 차트의 종류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데, 네, 표식 있는 꺾어 전형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표식 있는 꺾어 전형. 입력의 차트에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꺾어 전형의 네 번째 거, 표식 있는 꺾어 전형 선택. 자, 차트 데이터 편집 작업창에서요, 문제지의 출력 형태를 보고 항목 단위별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는데, 자, 요게 가로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도를 항목에다 입력할게요. 연도를 2018년 엔터. 2018년 이렇게 입력하고 아래쪽 화살표 키, 2019년 아래쪽 화살표 키, 2020년 아래쪽 화살표 키, 2021년, 그리고 2022년 입력은 아래쪽에 있는 여기 행 추가하기를 눌러가지고 행을 하나 추가시킨 다음에 항목 5에다가 2022년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계열은 내수, 그리고 계열 2 클릭한 다음에 수출. 그 다음에 계열사는 필요 없어요. 계열사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삭제하시면 돼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를 보고 내용 이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수 2018년은 46. 여기 클릭한 다음에 46 이렇게 입력하면 수정이 돼요. 아래쪽 화살표 키. 19년의 내수는 64, 그리고 84, 146, 245, 그리고 수출 2018년 126. 문제지 종이로 출력하셔 보시면서 하시는 게, 네, 편하실 겁니다. 269, 267, 그리고 486, 489, 790, 마지막으로 953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차트가 삽입됐는데 해당 내용 입력 글자 상자는 지우고요.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고,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제가 가로 단으로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네, 보면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삽입된 차트를 배치를 이렇게, 네, 차트를 배치를 하는데, 요 크기 조정이 약간 여기 라인부터 너비값 좀 더 넓게 이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높이값은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표가 들어가야 돼요. 이 정도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표를 삽입해야 돼요. 네, 표 삽입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편집에서 삽입이니까 입력 탭에서 표의 행수는 하나 둘 셋, 칸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줄수가 3개, 칸수가 6칸짜리 이렇게 표를 이렇게 삽입을 하고, 해당 표에 대해서는 스타일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네, 위에 보면은 표 스타일, 하단에 보면 표 스타일 지우기라고 있어요. 네, 표 스타일 지우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배치를 이렇게, 요 표의 테두리, 이 차트의 외곽선을 먼저, 네, 요 차트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개체 속성에서 선의 종류 자체를 실선으로 이렇게, 네, 선색을 검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도록 한 다음에, 그래야지 이게 표의 위치가 분간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표가 아니라 차트의 위치가 분간이 되고, 이렇게 표를 삽입을 한 다음에 내용을 보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종이로 문제집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내수, 그리고 수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파워포인트는 데이터 표라는 기능이 있는데 한쇼에서는 그게 없어가지고 네, 수동으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84, 146, 245, 126, 267, 489, 그리고 790, 953 이렇게 입력을 했고, 표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내용물의 그 수평 정렬과 수직 정렬을 가운데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요, 네, 해당 그 내용 정렬 가운데 맞춤으로 하고, 이건 새로 딴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수평 가운데 맞춤,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지 조건에 맞춰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편집해 나가도록 하겠는데, 문제지 조건은 제 배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영역에 대한 조건으로서요. 네. 표시기능 꺾어전 했고, 글꼴 굴림의 16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 글꼴 굴림의 16포인트 외곽선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네, 차트 내에 있는 구성물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세로값축 있죠. 세로값축을 선택을 한 다음에 구성 요소를 선택해서 각각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어요. 세로값축 선택한 다음에 네, 글꼴의 서체는 굴림으로 하세요.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16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여기 가로 항목도 마찬가지 굴림 탭키 누르고 16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범례도 네, 굴림에 16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외곽선 됐고요. 미리 했고요. 표 하단에 삽입했고요. 그리고 차트 제목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차트 선택하고 해당 여기 차트 구성 추가해서 차트 제목의 위쪽을 선택을 해서 차트 제목 상자 삽입되어지면 차트 제목의 내용을요, 네, 마우스 오른쪽부터 제목 편집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내용 세계 에어컨 판매량 갈로 단위 콜론 10만 10 한 칸 띄우고 만대 갈로 닫기 이렇게 하고, 제목에 대한 글꼴은 궁서에 2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꼴 궁 하면 궁서 차이지고요. 네, 그 다음에 크기 20. 다시 네, 됐고, 그 다음에 진하게를 안 했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굵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여기서 굵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궁서에 20 여기서 맞춰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채우기하고는 요거를 더블클릭, 제목을 더블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채우기의 색깔 단색에서 흰 색깔, 그리고 테두리는 선 종류 실선으로 하고요. 네, 선 색깔은 검정으로 할게요. 그리고 그림자 대각선 오른쪽 아래는 그림자 탭에서 그림자 효과 부분에서 오른쪽
대각선 오른쪽 아래는 첫 번째 거예요. 이름값이 떠요. 대각선 오른쪽 아래. 클릭하고, 네, 그 다음에 설정. 이렇게 하시면 제목에 대한 편집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범례 위치는 아래쪽으로 알아 이렇게 되는데, 이제 범례가 요 오른쪽에 있는데, 해당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구성 요소 추가 부분에서, 네, 범례 아래쪽 이렇게 내리면 돼요. 아, 됐고, 그 다음에 전체 배경 채우기 노랑으로 알아. 이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 따닥 한 다음에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은 노랑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네, 전체 배경 채우기 노랑 설정. 그리고 값 표시 내수 계열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내수 계열이, 네, 밑에 있는 꺾어선형, 밑에 있는 꺾어선형이 해당 레이블이 위쪽에 표시가 되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꺾어선형 요거 밑에 있는 걸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차트 구성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 표시 이렇게 선택하면, 자, 전체가 다 선택됐는데, 그러면 요거는 해당 얘 위에 건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버려가지고 지우세요. 그 다음에 요 삽입되어진 요 레이블 값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레이블의 위치를 위쪽으로, 레이블의 위치를 위쪽으로 설정. 다시 요게 같이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더블 클릭, 네, 레이블의 위치 위쪽 하나만 선택이 되어가지고 하나만 위쪽으로 표시가 되어졌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구 조건은 도형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조건에 안 나와 있는 편집상 비교해가지고 수정이 필요한 거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우 배치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로값 측부터 0, 200, 250, 1000 돼 있는데 0, 500, 1500 돼 있어요. 수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요거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개체 특성, 네, 대화상자 뜨는데, 갑축 탭에서는 자, 최대값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요. 자동 말고 고정으로 하시고, 최대값을 1000으로, 1000 이렇게 하시고, 주 단위가 250으로 되어 있어요. 네, 자동 아니고 고정으로 하시고, 요 250. 요렇게 두 가지. 네, 수정을 했고, 그 다음 설정을 했을 때 갖게 됐느냐. 네, 갖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로값식 주눈검선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눌러서 지워요. 삭제키 눌러서 지우고, 요 축 눈검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갑축에 대해서는, 네, 주눈금 바깥쪽 돼 있는데 없음으로 하세요. 주눈금을 바깥쪽 돼 있는 것을, 여기는 없거든요. 없음으로 설정했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네, 됐고, 그 다음에 아랫단에 있는, 네, 요 세로값축도 마찬가지, 가로 항목축도 마찬가지 더블 클릭한 다음에 요거도 주눈금이 바깥쪽 돼 있는데 없음으로 하세요. 바깥쪽 돼 있는데 없음으로 이렇게 하면, 네, 뾰족한 부분이 아래쪽에 표시가 안 됩니다. 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죠. 편집사항이 없이 제대로 잘 되었고, 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는 도형사를 봐라. 네, 오른쪽 방향 화살표가 삽입되어 있어요. 편집에 도형에서 블록 화살표 첫 번째 거, 대충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삽입을 우선 했습니다. 삽입을 한 이 도형에 대해서 스타일 밝은 계열 강조 1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이. 네, 스타일 말고요, 요거요, 도형의 요계열 스타일이에요. 사각형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밝은 계열 강조 1, 밝은 계열 강조 1은 요게 어두운 계열이고, 요게 밝은 계열 강조 1, 요거네요. 네, 밝은 계열 강조 1, 두 번째 줄 첫 번째 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입력 내용을 제가 입력을 안 했는데 판매량 급정이라고 내용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지를 보고 위치 조정을 할게요. 제목 기준으로 그 다음에 단위 여기까지, 단위까지 너비 조정했고, 그 다음 높이값 이렇게 됐고, 그 다음 내용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판매량 급증이라고 되어 있고요.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요, 네, 맑은 구디게 18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네, 맑은 구디게 18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차트 슬라이드 작성이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자, 배점이 몇 점이냐? 네, 500점. 100점요. 500점 만점에 100점.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표 슬라이드입니다. 네, 표 슬라이드는 배점이 80점 차지합니다. 배점 80점. 네. 여기가 표 영역이고요. 여기가 표고, 그 다음에 위에가 여기가 상단 도형, 여기가 좌측 도형입니다. 상단, 좌측, 표 스타일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제목 위에 전체 글꼴은 맑은 고딕 18포인트로 알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목 내용부터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상자 클릭한 다음에 2점 에어컨의 종류와 장단점이라고 내용 입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표에 요거는 입력, 요 펼침 버튼 누르면 표라고 이렇게 떠요. 내용 입력 상자 안에 요 개체 사유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표 만들기에 줄수와 칸수 묻는데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줄수가 2줄, 칸수가 3칸이에요. 2줄, 3칸 만들기. 자, 표가 삽입됐는데 표에 대한 세부 조건은 보면 표 스타일 보통 슬라이드 4 강조 5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 표 스타일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보통 스타일 4 강조, 보통의 스타일 1, 2, 3, 4의 강조, 보통 스타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 요게 보통 스타일 4, 강조 4, 요게 5이다. 그죠? 네, 보통 스타일 1, 4, 강조 5. 이름값 맞는 걸 클릭하시고, 여기, 알록달록인데, 해당이 머리글과 줄무늬 체크를 해제해야 됩니다. 머리글과 줄무늬 체크를 해제하고, 단일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고, 요 표의 시작점이 여기에요. 끝 지점이 여기에요. 네. 그러면은, 이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 떨어져 있고, 위치. 그 다음에 요, 슬라이드 번호 기준으로 해가지고 표의 위치 및 크기 네,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끝 지점은 요 조절점 드래그해서 네, 여기 슬라이드 번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맞추세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가 상단 도형이고 밑에 실외기를 여기부터 입력하도록 합니다. 실외기를 따로 엔터,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엔터. 설치가 간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냉방 면적이 넓고 쉼표 엔터. 인버터 방식은 엔터. 전기세 절약 가능. 실외기를 설치하지 엔터. 않아도 되고 바퀴가 엔터 있어 진동이 적음. 단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컴프레서가 내장되어 엔터. 나오는 소음과 엔터. 블로워 팬의 풍절음 2개 이상 실내기를 가동하여 대용량의 엔터. 실내기 필요. 실외기가 내장되어 엔터. 창문형 에어컨과 엔터. 동일하게 소음 이렇게 내용 입력했고요. 네. 자, 글꼴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네. 전체 글꼴 제목 외에는 맑은 고딕 18로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설정하셔도 됩니다. 한꺼번에 이제 포괄적 블록 정해서 선택해도 되고 저는 그냥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네. 설명드리면서 맞춰가지고 풀이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맑은 고딕 입력하면 맑은 고딕이 찾아지고요. 그 다음에 크기 18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표 안에 내용물이 수평 가운데 수직 가운데 돼 있어요. 꼭. 네, 그 다음 줄간격 벌어져 있거든요. 요 수평 가운데 요를 맞추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내용 정렬해서요. 가운데 맞춤 하면 이렇게 가운데 됐고 서식 탭으로 가서 해당이 줄 간격이 이 오른쪽 단에 있어요. 네. 줄 간격이 여기 오른쪽 단에 보면은 위아래에 대한 간격적인 부분인데 위아래에 대한 간격 줄 간격 네 찾아보면은 어디에 있냐면은 잘 안 보이는데 네 요거예요. 요거 여기 1.0 돼 있는 거 여기 줄 간격입니다. 1.0 돼 있는 부분을 1.0 돼 있는 부분을 1.5로 이렇게 하면 줄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요. 네, 요게 줄 간격입니다.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표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위에 상단 도형. 상단 도형적인 부분은 네, 사각형이 밑에 깔려있고 그 다음에 타원형이 위에 포개져 있어요. 도형은 편집에 도형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사각형이 첫 번째 거 눈대중으로 가늠해서 네, 이렇게 크기값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테두리가 실선으로 보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선 스타일에서 선 종류 자체를 실선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적인 부분 자체를 약간 조금 어두운 걸로 할까요? 네. 문제지는 흑백이라서 구분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둡다 할다 정도는 구분돼요. 그 다음 편집에 다시 도형에서 기본 도형의 세 번째 거 타원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내용 입력을 하도록 하겠는데, 요거도 매번 그 선 스타일을 또 실선으로 하는 게 번거롭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얘를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버리세요. 그럼 내용 입력합니다. 창문형 에어컨 이렇게 돼 있고요. 네, 해당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에 대한 조건은 아까 맑은 고딕이었어요. 네, 맑은 고딕이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이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해가지고 한 세트를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네. 복사 붙여넣기. 너비가 약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자, 포괄적 블록 지정. 네 번째부터 두 번째 슬라이드는 작성을 할 때 왼손이 요 두 개 키를 좀 눌러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컨트롤하고 시프트.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를 끌면 도형이 복사 붙여넣기 되거든요. 근데 시프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수직으로 수평과 수직으로만 이동되어져요. 그래서 이건 수평 이동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 이렇게 끌어가지고 놓고 또 끌어가지고 놓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용만 수정. 네, 멀티형 에어컨. 그 다음에 네, 세 번째는 이동식 에어컨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좌측 도형에 대한 부분은 한쪽은 잘려있고 한쪽은 둥근 사각형 장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편집의 도형에서 사각형 섹션을 찾아보면 한쪽은 잘렸고 한쪽은 둥근 거 찾아보면은 네, 끝에 네 번째 거 요거거든요. 한쪽은 잘리고 한쪽은 둥근 거 요렇게 좌우 대칭돼 있어요. 좌우 대칭은 도형이 삽입되어진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회전이라고 있어요. 회전에서 좌우 대칭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장점이라고 내용 입력하고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 네, 맑은 고딕에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색깔. 채우기적인 부분 자체를 좀 어두운 색깔로 먼저 깡통 채우기 조금 어두운 걸로 좀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채우기에 그라데이션 선형 위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꼭요. 그라데이션 밝은 그라데이션에서 선형 위쪽은 아래쪽. 네, 요게 위쪽이죠. 요게 선형 아래쪽, 요게 선형 위쪽. 네, 세 번째 거 밝은 그라데이션의 이름이 선형 위쪽인 거 요거 선택 됐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마찬가지로 컨트롤하고 시프트 누르고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왼손으로 엄지 검지 누르고 밑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내용이 단점으로 수정이 되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이 표가 밑에 깔렸는데 제일 먼저 사유했으니까, 근데 출력 형태를 보면 표 테두리가 맨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요 표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순서적인 부분 자체를 맨 앞으로, 순서를 맨 앞으로 해서 표를 맨 위로 올립니다. 네, 요렇게 완성이 됐어요. 네 번째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 80점 차지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작성할 텐데 60점 대점이고요. 네, 문제는 머리글 설정과 머리글 문단별 글꼴 설정 이렇게 되어 있고, 동영상 삽입하되 동영상에 대한 세부 조건은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이렇게 요구되어져요. 자, 제목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제목 상자 클릭한 다음에 1점 에어컨의 개발 및 원리 내용 입력 상자 클릭한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한타가 있고 영타가 있고 한타가 있는데 한글 입력하는 게 좀 더 속도 빠르시죠. 그래서 한글을 먼저 네, 글자 상자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상으로 원래 영어인데 얘를 최초의 전기식 에어컨의 개발 엔터.
1902년 7월경 제철소에서 근무하던 윌리스 캐리어에 의해 개발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 요 엔터키를 눌렀을 때 요 앞에 글머리 끼우가 추가돼요. 높은 습도로 인쇄 품질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네, 높게 타이핑 치니까 좀 기다려야 되네요. 네,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글자가 너무 높게 떴는데 네. 인쇄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이렇게 내용 입력했고요. 네. 자,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 이 글머리 끼고 설정을 해야 되는데 네, 첫 번째 이 최초의 전기식 에어컨의 개발. 네, 갑자기 속도가 많이 느려졌네. 자, 요거 블록 지정한 다음에 글꼴요. 네, 글꼴에 대한 조정은 모양이니까 서식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자, 여기 오른쪽 단 저기 끝에 보면 오른쪽 단 서식의 오른쪽 단 제일 끝에 보면 여기 순번 머리글 있고 요게 글머리표 머리글이에요. 펼치면서 눌러가지고 네, 다이아몬드 선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글꼴에 대한 다이아몬드 문단에 대한 글꼴은 글꼴 설정이 굴림으로 되어 있어요. 네, 굴림. 그리고 크기가 24 입력하고 엔터키. 굵게 진하게 눌러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줄간격 1.5는 아까 요거라고 그랬죠. 여기 줄간격. 네, 1.0 돼 있는 부분을 1.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부분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꼭 해당 내용 문단은 들으시기가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네,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탭키 눌러가지고 블록 지정한 다음에 탭키 누르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으시기가 되고요. 글머리 끼고 펼치면서 눌러가지고 체크. 네, 요거 대조표 글머리 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당 문단에 대한 글꼴 설정은 굴림에 20포인트. 여기 글꼴 서체는 굴림으로 하세요. 네, 그 다음에 20 입력하고 네, 그리고 줄간격 1.5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네, 해당 글상자에 해당 자,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와 같게 하기 위해서 요 위치를 위에 거 요 영어 문장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하고, 아래쪽에 요 크기를 줄일 건데 반드시요, 너무 줄이면 안 돼요. 너무 줄이면 안 되고 글자도 크기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 한 줄 정도 여유 공간 두게끔, 한 줄 정도 여유 공간 두게끔 이렇게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 컨트롤하고 시프트 눌러가지고 요 글자 상자를 복사를 할 거예요.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 왼손으로 누른 채 마우스로 아래쪽으로 끌 거예요. 네, 끌어가지고 요 글상자를 복사를 할 거예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한타에 대해서는 줄 바뀌 및 개발 문제를 똑같네요. 그러면 얘는 끝났고, 위에 영타의 내용 자체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내용을 영어로 대수문제 구분합니다. 네, T 대문자 The principle of air conditioning. 자,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 클릭한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 쭉쭉 눌러가지고 요거 지워요. 자, 그 다음에 내용요. 네, 요렇게 T 대문자 The basic principle of on air conditioning conditioner is to use a physical phenomenon that absorb or release. 글자가 바로 안 뜨니까 이렇게 기다리게 됩니다. 네, release heat when the phase of a substance change
텍스트 이렇게 됐네요. 자, 내용 다 입력했고요.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 너비값을 체킹을 해보면 네, 요 to use 여기서 줄바꿈 되니까 요 글자 상자의 테두리에 요 조절점 있죠. 글자 상자 요 조절점 요거를 이렇게 줄여요. 자, 여기 지금 선택이 잘 안 되는데 네.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이 조절점을 이렇게 줄여요. 그럼 자동 줄바꿈이 되어졌습니다.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동영상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네, 동영상 삽입은 입력이죠. 삽입이니까. 입력에 여기 동영상 밑에 펼침 버튼, 동영상 넣기. 동영상 넣기. 자, 대상 동영상의 종류는 네, 하나밖에 없어요. 픽처 폴더 안에. 동영상.wmv 네, 열기. 이렇게 하면 설정이 마우스로 누를 때 시작인데 아니요, 자동 실행으로 하고 자동 실행. 그다음 반복 재생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요렇게 하고 그다음 확인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 설정적인 부분에서 요 동영상에 대한 요 동영상에 대한 세부 설정 부분에서 네. 반복 재생이라고 요 찾아지죠. 체크박스 반복 재생 체크 이렇게 하시고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요 위치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요렇게 해서 세 번째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위치를 위로 조금 올릴까요? 네,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 선택. 제목 그냥 클릭하시고 목차라고 입력하세요. 문제지 안 보고 해도 상관없어요. 꼭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제목 글자 상자 선택한 다음에 지우세요.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지우시고 그 다음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진짜 그렇게 나온가요? 네, 목차 맞죠? 그 다음에 요 목차 도형 목차 한 세트를 작성한 다음에 나머지 네, 세 개는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내용 수정하는 형태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 세트를 문제지를 보고 작성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도형으로 목차 작성돼 있어요. 밑에 직사각형이 깔려 있어요. 밑에 직사각형 깔려 있어요. 편집에서 도형의 사각형 섹션의 첫 번째 거 직사각형, 그 다음에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위치 이렇게 네, 가늠해서 크기 직사각형 삽입했고요. 꼭 선 없음을 요구해요. 선 없음 도형에 대해서는 꼭요. 네, 그래서 여기 선 스타일, 선 종류, 선 없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위에 포개지는 오각형. 오각형은 저기 블록 화살표에 보면은 네, 두 번째 끝에 두 번째 있어요. 오각형. 이렇게 그리고 숫자 1 입력해주면 되겠고 요거도 마찬가지 선 스타일, 선 없음 그리고 채우기 색깔 자체가 좀 진한 색깔 채우기 색깔이 좀 진한 색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에어컨의 개발 및 원리는 글상자를 하나 삽입해야 돼요. 입력에서 네, 글자 상자, 글상자에 가로 글상자 선택해서 마우스를 클릭 너비값을 전체 너비로 이렇게 밑에 있는 도형 직사각형 너비로 하시고 에어컨의 개발 및 원리라고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블록칭 한 다음에 글꼴요. 네. 조건이 보면 맑은 고딕 24포인트 돼 있어요. 말 이렇게 찾으면 맑은 고딕 크기 24 입력하고 엔터키. 자, 그러면은 요 한 세트를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니까 수용사항이 없게끔 하셔야 돼요. 네, 요렇게 됐죠? 자, 포괄적으로 블록칭 한 다음에 이렇게 블록칭 한 다음에 또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왼손으로 컨트롤하고 시프트 눌러줍니다. 네, 네 번째 슬라이드부터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는 검지로 왼손이 계속 눌러줘야 돼요.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세 개 하나 둘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셋. 자, 그 다음에 내용 요거는 2 3 4. 자, 그 다음에 목록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에어컨의 종류와 장단점 에어컨의 종류와 장단점 그 다음 세 번째는 세계 에어컨
세계 에어컨 판매량 현황. 판매량. 마지막으로 네. 에어컨의 구조 및 시장 점유율 요렇게 네, 됐고요. 자, 세부 조건 두 가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네,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걸어라. 세 번째 목차에 대해서 네, 하이퍼링크 설정. 그 다음에 그림 삽입하고 자르기 알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하이퍼링크를 설정할 대상 글자를 블록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네, 하이퍼링크 마지막에 있는 거 선택. 하이퍼링크 삽입되어 상자가 실행되면 현재 문서 꼭 선택하시고 현재 문서의 슬라이드 목록 중에 다섯 번째 슬라이드 5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섯 번째 선택하고 넣기 됐고요. 그 다음에 그림 삽입하라. 네. 입력의 그림 넣기. 내 PC 문서의 IT 픽처의 그림사 선택하고 넣기. 자르기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옆점만 남기게끔 돼 있어요. 네. 위에 자르기 클릭한 다음에 여기 왼쪽 상단 꺽쇠를 요렇게 조절하고 요거 상하 좌우 가지고 요렇게 네. 어쨌든 요 옆점 이미지만 선택되게끔 요 조절점 가지고 요렇게 조절하시고 아무데나 클릭. 자르기 됐고요. 네. 배치 네. 1, 2, 4에 요렇게 문제 제어 갖게 됐죠? 네. 끝났어요. 요렇게 해서 목차 슬라이드 작성이 완성이 됐습니다. 60점 몇 점. 다음 첫 번째 슬라이드 선택한 다음에 제목, 부제목, 글자 상자 필요 없어요. 삭제키 눌러가지고 블록 지정해서 삭제키 눌러가지고 삭제하고 그 다음에 네. 첫 번째 표지 디자인 슬라이드 배점이 40점밖에 안 돼요. 제일 배점이 낮아요. 도형과 워드숍 그리고 그림 이용해 작성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도형 편집에 대해서는 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네. 자, 오른쪽 단에 사각형 하나 삽입되어 있고 그 사각형 안에 그림을 삽입을 하고 그림을 채우고 그 그림에 대한 투명도 50%로 하고 도형과 옅은 테두리 5%포인트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도형 삽입에 되니까 편집에 사각형, 직사각형, 네. 눈대 등을 이렇게 삽입하시고 도형 안에 그림을 넣어야 돼요. 도형 안에. 그러면 채우기거든요. 이 채우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 그림. 채우기에 펼치 버튼 그림. 대상 그림은 네. 타이핑 치는 모양이잖아요. 네. 그림 1입니다. 그림 1 넣기. 자, 이 그림에 대해서 투명도 설정해야 되니까 이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 선택하세요. 개체 속성 선택하면 네, 개체 속성 창이 뜨고요. 여기에 투명도 설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채우기 탭에 가보면 투명도 있어요. 투명도 50%로 이렇게 50 네, 하고 설정 됐고 그 다음에 해당이 도형에 대한 효과는 요 도형 효과를 눌러가지고 목록에서 옅은 테두리 5포인트 요건가요? 10포인트 요게 5포인트 세 번째 거 옅은 테두리 5포인트 이렇게 하시면 도형 편집은 끝났어요. 도형 삽입 채우고 투명도 50 도형 효과 옅은 테두리 5포인트 그리고 워드샵에 대해서는 에어 컨디셔너 요거 네 조건 변환 글꼴 반사 조건이 있는데 워드숍은 마찬가지 입력에서 여기 워드숍 찾아집니다. 워드숍에서 두 번째 거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하면 되거든요. 네, 모양적인 부분 자체는요. 네,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은 에어 컨디셔너 A 대문자로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C 컨디셔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당 이거 선택한 다음에 자, 문제의 조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글꼴부터 수정할까요? 궁서에 지나기. 글꼴은 궁서. 그 다음에 지나기 됐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그 채우기 색깔 자체를 이 글자에 대한 채우기 색이 있어요. 여기 네 글자 채우기 색깔 자체를 검정으로 하시고요. 검정 그 다음에 여기 윤곽은 없는 걸로 하세요. 윤곽은 선 없음 윤곽은 색 없음 이렇게 윤곽은 색 없음 글자 색깔 채우기 검정 윤곽 선 없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변환에 대한 조건은 여기 글자 요가의 변환에서요. 오른쪽 줄이기는 오른쪽이 점점 줄어드는 거 저기
요거 얼굴이 가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옆으로 좀 조정해가지고 글자요가 변한 끝에서 두 번째 줄, 여기 오른쪽 줄이기 네, 찾아집니다. 네, 클릭.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출력 참조해가지고 얘의 그 위치 및 크기 값 이렇게 됐어요. 손가락에 걸치게끔 돼 있네요. 네. 그 다음에 해당 그림이 지금 현재 안에가 그림의 채우기가 지금 번갈아 가면서 되어 있어요. 원본보다 지금 높이가 커서 그런데 요거는 그림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요 그림을 채울 때 얘를 이제 배열이 바둑판식 말고 느리기로 하셔야 돼요. 배열 바둑판식 말고 느리기. 요렇게. 네, 됐죠? 네. 그래서 손가락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반사에 대한 조건 있죠? 네, 글자 요가에서 반사는 3분의 1 크기 8포인트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글자 요가 반사 3분의 1 포인트 8포인트 3분의 1 이게 지금 현재 네, 3분의 1 크기고 세 번째 이름값이 요게 네 8포인트입니다. 3분의 1 크기 8포인트 첫 번째 거, 세 번째 줄, 첫 번째 거. 자, 그 다음에, 그림 사이바라라고 되어 있는 거 마지막, 네. 로고 1 사이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ABC 주의회사, 네. 회색 배경 투명색 설정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이 그림은 저희가 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했던 그림하고 같아요. 그러면 여기 보기 탭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서요, 해당 슬라이드 마스터가 했던 요 그림을 그냥 복사해가지고,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땅에다가 붙여넣기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위치 및 크기 값만 조정하면 좀 더 빠르게 네, 완성이 되어집니다. 됐죠? 투명하게 다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슬라이드 갑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는 도형 슬라이드인데 소시간 좀 걸려요. 이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하세요. 네. 제목부터 4점 에어컨의 구조 및 시장 점유율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목 상자 클릭 4점 에어컨의 구조 및 시장 점유율 이렇게 입력했고요. 네. 글자 상자 필요 없어요. 네. 내용 입력하세요. 글자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지우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네. 요게 두 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룹부터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깔려있는 도형이 보니까 같은 도형이에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이 기본 도형이에요. 먼저 왼쪽부터 할 건데 한쪽도 자 요건 테두리 요거는 크기를 제가 화면상에서 네, 배치를 조금 조절해 가지고 화면에 띄워놓고 네, 이 과정을 보여드려야 이해되고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자 편집의 도형에서요 사각형에서 세 번째 거 선택한 다음에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구조 조자 앞에 정도 이렇게 하고 네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요 조절점을 조금 더 조절을 이렇게 하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오른쪽으로 끌어가지고 놓으세요. 아이고 다시 컨트롤 시프트 네 이렇게 했고 요거는 상하 대칭으로 밑에가 잘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끝단에 네 여기 회전해서 상하 대칭 밑으로 내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실루엣이 같은 도형이에요. 편집의 도형에 저기 그 순서 도형에서 찾아보면 여기 마지막 줄 중간 단에 있어요. 네. 실외기의 모양이 기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한 다음에 내용을 실외기라고 입력하고 해당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 맑은 고딕이 18포인트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찾아보면 맑은 고딕 찾아지고 18포인트에 글자 색깔 검정한 다음에 요거를 기본 도형을 설정하세요. 테두리 마우스 오렌지부터 기본 도형을 설정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 도형을 매번 사입하고 난 다음에 입력한 글자에 대해 편집 안 해줘도 돼요. 컨트롤 시프트 위로 이렇게 쭉 끌어가지고 올리고 그 다음에 상하 대칭 네 서식에 자 여기 지금 안 뜨는데 네 해당 도형
도형에서 저기 끝에 여기 회전의 상하 대칭 이렇게. 자, 입력한 글자도 해당 뒤집어져요. 그럼 이건 지우고요. 삽입 입력이 글상자를 하나 삽입합니다. 가로 글상자 삽입해서 실내기라고 입력을 하고 해당 글꼴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맑은 고데기 18포인트 맑은 고데기 18포인트 설정을 하고 요 위에다 포개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냉매 방식은 밑에 오른쪽 방향 화살표가 밑에 깔려 있어요. 밑에 깔린 것부터 먼저 삽입합니다. 블록 화살표의 첫 번째 거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냉매는 이제 모세로 둥근 사각형, 사각형의 두 번째 거 이렇게 삽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두 개 도형 똑같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밑 옆으로 좀 더 와야 되겠네. 크기가 좀 안 맞아요.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하시면 이게 냉매 엔터키 방식 너비나 이 높이가 내용을 입력해야지 분간이 돼요. 전공기 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 채용은 나중에 한번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기 압축식 흡수식은 같은 도형이에요. 육각형 기본 도형에 여기 첫 번째로 끝에 있어요. 높이값이 마찬가지 좀 줄여야 되네요. 증기 엔터키 압축식 이렇게 됐고, 내용을 입력했을 때 이 도형의 너비가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으로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한 다음에 흡수식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있는 부분은 다양한 에어컨은 새로운 말린 두루마리 도형입니다. 저기 별밀 현수막에 별밀 현수막의 끝에 네 번째 있어요. 새로운 말린 두루마리. 다양한 에어컨 이렇게 하고 너비를 이렇게 줄이면 얘 크기가 너비를 줄이면 글자가 이렇게 한 줄로 될 겁니다. 아니면 엔터키를 눌러도 돼요. 이렇게 엔터키 눌러가지고 한 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는 줄 바꾸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마름모 하나 깔려있는 것 같은데요. 마름모 밑에 마름모가 하나 깔려있는 것 같아요. 편집에 기본 도형에 있는 다이아몬드 요고요. 다이아몬드가 밑에 이렇게 하나 깔려있는 것 같고, 그 위에 기본 도형에 있는 여기 모양 빗면이 이렇게 항온 항습기 했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이거를 테두리를 걸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크기가 얘가 좀 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너비가 같이 선택할 때는 시프트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너비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내용이 자동 에어컨, 자동차 에어컨. 세 번째 거는 항공기 에어컨 이렇게 됐고요. 그게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도형에 대해서는 시장 점유율 도형은 설명선 이렇게 블록 화살표에 보면
세 번째 줄 첫 번째 오른쪽 화살표 설명선, 오른쪽 화살표 설명선 요 모양입니다. 네, 요 조절점을 위로 이렇게 딱 올리면 이렇게 모양이 갖게 돼요. 시작 엔터키 점유율 입력하니까 너비가 좀 넓어져야 될 것 같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중국은 십자형 도형입니다. 네, 편집에 십자형은 기본 도형에 찾아보면은 여기 세 번째 줄 세 번째 있어요. 이렇게 중국 75%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 도형. 저기 그 별미 현수막의 끝에 세 번째 있어요.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 도형. 이렇게. 한국 외 25%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깔려있는 도형은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잘린 사각형이 밑에 먼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사각형에 찾아보면 한쪽 잘렸고 한쪽은 둥근 거, 네. 끝에서 네 번째. 이렇게 삽입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은 네, 육각형. 요거와 같으니까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요렇게 걸어가지고 놓으면 컨트롤 키 누른 채 요렇게 걸어 놓으면 복사 붙여니까 돼요. 그 다음에 내용만 수정. 네, 문제점 회전돼 있어요. 이렇게 회전점을 이렇게 회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깔려있는 게 파선이네요. 네, 해당 이 도형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 한 다음에 선에서요. 네, 선의 종류 실선인데 굵기를 좀 2.2포인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겹선 종류 말고 선 종류 중에 파선요. 선 종류 중에 실선 말고 파선. 이렇게 긴 점선. 네, 긴 점선 이렇게 하시고 설정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대각선 방향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 저기 사각형 섹션에 중간단에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거. 에너지 정비 좌우 대칭 돼 있어요. 자, 제가 지금 화면이 이게 지금 여러분들 크기 자체가 조금 더 서식에서요. 서식에 저기 좌우 대칭. 이게 지금 선택 도형에 대한 도형에서 저기 끝에 여기 회전의 좌우 대칭. 네. 해상도가 좀 낮게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전체가 안 보여요. 네, 그게 약간 좀 단점이다, 그죠? 네. 근데 해상도를 좀 크게 하면 내용이 또 너무 작게 보이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요 해상도 제가 강의 드리는 해상도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집에 지구온난화는 네, 오각형 블록 화살표에 있는 네, 오각형 지구온난화 이렇게 돼 있고요. 옆에 오존층 파괴 도형이 같은 도형이에요. 네,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요거를 걸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끝에 여기 좌우 대칭. 요게 계속 지금 요게 선택됐을 때 아이고 찾기가 네, 요거 선택해서 네, 요거 선택 왜 계속 잘 안 뜨죠? 여기 회전해서 좌우 대칭. 네. 자, 오늘 좀 너무 루즈하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네, 설명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고 오존층 네, 좀 재밌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쵸? 파괴. 근데 자격시험을 또 재밌게 설명드리기가 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사다리꼴 하나 마지막으로 네,
편집에 기본 도형의 사다리꼴 이렇게 해서 소음공에 이렇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선 연결만 남았어요. 선 연결도 도형이에요. 도형에 여기 선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마우스로 여기 지구온난화 선택한 빨간 점이 있어요. 요 연결점 이 클릭해서 네, 연결되어 있고 끝에 있는 이 동그라미를 오전층 여기 포인트점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더블 클릭 따닥 한 다음에 선에 대한 모양이 좀 굵은 걸로 되어 있네요. 네. 선 실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좀 한 2포인트 정도 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으니까 시작 모양이 네, 타원 끝 모양이 타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색깔 검정으로 네, 선의 색깔 단색깔 색깔 검정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우기색 지정은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도록 할게요. 네, 문제제 헛배이기 때문에 색 분간은 잘 안돼요. 어둡다 밝다 정도만 해주면 돼요. 자, 채우기 색깔적인 부분은요, 해당 채우기 색깔 조정하고자 하는 도형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채우기 탭에서요, 네, 색깔의 종류를 이렇게 임의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네, 더블 클릭 이렇게 하셔가지고 채우기 색깔, 네, 임의적으로 몇 가지만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밝은 거, 어두운 거 이 정도만 구분되게끔, 네. 자, 됐고요. 네,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단에서는 네, 요건 조금 어두운 색깔로 단색, 네, 조금 어두운 색깔. 네, 그 다음에 한국 외 색깔 이렇게 밑에 거 다시 더블 클릭 단색, 네,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됐고요. 네. 한 색깔은 꼭 글자 색깔이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도형은 꼭 글자 색깔 흰색인 도형이 하나 있어요. 찾아보니까 이거 지구온난화가 글자 색깔 흰색이에요. 네, 글자 색깔, 글꼴 색깔, 흰 색깔 이렇게 해서 네, 채우기색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설정이 배점이 30점 차지합니다. 그룹화 굉장히 쉽거든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블록 지정 이렇게 한 다음에 선택이 되어지면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개체 묶기. 자, 그 다음 오른쪽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블록 지정, 네, 선택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개체 묶기. 그룹화 됐고요. 꼭 애니메이션 20점 차지합니다. 네, 그룹화 10점이고요. 순서가 1그룹 다음 2그룹입니다. 첫 번째 그룹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종류 바운드 돼 있어요. 네, 애니메이션 탭 여기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나타내기에서 찾아보면은 바운드, 네, 콩콩 뛰는 부분 자체가 여기서 지금 현재 안 보이다, 안 보이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나타내기에 다른 효과에 보면 네, 해당 그 바운더는 여기 화려한 효과 부분에서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네, 그러면 위쪽에 바운드 찾아보세요. 바운드 화려한 효과에 있죠. 바운드 화려한 효과의 바운드 요거 클릭한 다음에 적용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 그룹은 블라인드 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두 번째 그룹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탭에서 나타내기에 찾아보면 블라인드가 찾아질 겁니다. 네, 블라인드 여기 있죠. 클릭한 다음에 방향을 꼭 바꾸는 걸로 돼 있어요. 효과 옵션에서요. 네, 세로로 돼 있어요. 가로 돼 있는데 세로로 바꾸게끔 돼 있습니다. 네, 됐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자, 6개 슬라이드 작성을 하는데 시간 좀 걸렸습니다. 네, ITQ 한 쇼 준비하시는 분들 A등급으로 합격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정보학습이었습니다.